됐다. 자, 우리 79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 중국의 개항 같이 봤습니다. 맞죠? 뭐 이제 나랑 첫 수업이 이제 세 번째 정도 되겠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사 알겠어요? 이게 약간 초창기 이 한국사가 약간 이 파트 자체가 근현대사가 중국의 개항 문제를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이야기 상황을 좀 다루다 보니까 중학교 때 안 다뤘던 뭐 아편 전쟁이 뭐니 좀 나와서 그렇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요번 시간만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친숙한 내용이 막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흥선대원군 이런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이제 제목은 좀 같아요.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그 일본의 어떤 개항 문제를 다룰 텐데, 지난 시간은 청나라가 영국에 의해서 개항되는 과정 같이 봤어요. 알겠습니까? 1차 아편 전쟁이 있었고요. 맞죠? 1차 복습이야. 1차 아편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아편 전쟁이 있었어요. 맞죠? 특히 1차 아편 전쟁은 중국의 불평등 조약으로 알려졌던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난징 조약. 이 난징 조약 속에 보면 홍콩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뭐 5개 항구를 개항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강화도 조약과 비슷한 일본에 맺었던 그런 내용이 1842년에 이제 이렇게 발효가 되게 됩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또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2차 아편 전쟁에서 이 2차 아편 전쟁은 1856년은 거의 10년 이후에 10년 뒤에 다시 일어난 전쟁인데, 이거는 사실 아편 문제보다는 무역의 어떤 더 개방하라는 영국의 요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었어요. 맞죠? 그래서 영국과 그 당시에는 프랑스가 합세하여 청나라와 전쟁하였고, 당연히 얘네들이 이깁니다. 맞죠? 이겼고, 그래서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와 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이 조약을 맺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어느 나라였냐면 바로 러시아였다는 거. 맞죠? 과정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이 당시 청나라와 조약을 맺게 됐는데 그걸 베이징 조약이라 부르고, 베이징 조약이라 부르고, 이 베이징 조약 중에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니? 바로 연해주를 갖다가 할양한다는 거. 누구에게? 러시아에게. 맞죠? 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뭐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은 그냥 뭐 알면 좋은 내용이고, 알겠습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러시아가 요 연해주 지방을 갖다가 획득하는 과정을 같이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중국에 개항하는 과정을 살펴봤던 거였고, 맞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일본의 개항 문제, 일본이 외국에 개항하는 이야기를 같이 볼 거예요. 자, 일본의 분필이 부러지는 이 불길한 상황. 일본의 개항 이야기를 같이 볼게요. 맞죠? 아침 시간이라 아직 잠이 덜 깼는지 모르겠지만 뭐 힘들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에 동아리 수업이라서 몰라 동아리 수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동아리 활동이 잘 되긴 힘들죠. 쌤 같은 경우는 독도반인데 독도반은 그냥 과제만 하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근데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쭉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너네가 그나마 잠이 덜 깬 상태라서 이제 뭐 맑은 애들 있겠지만 한 2교시 정도 되면 좀 맑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얘네들 오후 되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맞죠? 뭐 어떻게 합니까?
너네 나름대로 컨디션 잘 유지해가지고 오후까지 온라인 수업 잘 들어야 되겠지. 하여튼 이 1교시는 또 애들 잠이 들겠는 애들이 또 많아가지고 재밌겠지만 힘내봅시다. 알겠어요? 자, 일본의 계약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일본의 계약. 일본의 계약. 이 일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었냐면 이 조선과 비슷했어요. 조선도 이 외국 무역, 그러니까 청나라를 제외하고는 무역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는 정책. 우리는 이걸 갖다가 쇄국 정책이라 불렀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잘 기억해 보면 알겠죠. 외국과 무역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일본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무역의 기조는요, 쇄국 정책입니다. 쇄국 정책. 뭐 이국선, 격퇴령 이라고 하여 만약에 확인되지 않은 배가 일본 앞바다에 나타나면 그냥 격퇴시켜버려라. 대포로 쏘아가지고. 이게 이 당시 일본의 기본적인 무역 외국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27명이나 있죠? 왜 27명이지? 혹시 두 개로 접촉한 친구들이 있는가? 혹시 딴 수업, 내 수업 재밌다고 내 수업 들어온 거 아닌가 혹시? 두 개로 들어 남예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가끔씩 막 다른 이방인이 막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자, 이국선 격퇴령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외국 선박은 확인되지 않은 외국 선박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접근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거를 갖다가 수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 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이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는. 그건 뭐였을까? 얘들아, 우리 배운 내용 이것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차 아편전쟁이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에도 전해졌고 일본에도 전해졌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접하는 루트가, 정보의 루트가 좀 달랐다는 거 너네 기억납니까? 내가 얘기했나요? 남예지씨 혹시 그까지 얘기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1차 아편전쟁의 소식을 갖다가 주변국이었던 조선과 일본이 전부 다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접하는 루트가 좀 달랐다는 거 내가 얘기했지? 다른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1차 아편전쟁을 갖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갖다가 조선은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되게 그냥 받아 넘겼다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었어. 일본은 이 당시에 사실 청나라와의 어떤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없었습니다. 무역관계가, 그러니까 외교적 채널이 없었다고. 근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일본이 얘들아,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지만 아예 문호를 닫아둔 건 아니었어요. 단 한 군데, 알겠습니까? 단 한 군데는 외국 선박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고 있었어. 거기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거 없습니까? 여기 가면 막 짬뽕 먹고 싶어지는 동네인데 얘기 좀 해줘요. 맞아요. 박수희한테 맞아. 나가사키야, 나가사키. 여기가 나가사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외국 선박이 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곳이 나가사키였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사키, 오케이? 광저우를 통해서 나가사키로 가는 이 길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 실제로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 1차 아편전쟁 소식을 갖다가 일본에 전해주게 되거든. 오케이? 알다시피 1차 아편전쟁은 청나라가 철저하게 패배한 전쟁이었잖아. 맞죠? 박살이 났었어, 광저우가.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일본은 되게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양인들, 서구 세력에 대하여. 알겠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조선은 왜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까? 내가 얘기했나 이거? 이게 왜 그랬냐면 조선은 청나라 관료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소식을 듣고 전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 관료 정부는 청나라도 이 패배를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청나라 인식과 똑같이 가는 거지. 그 청나라의 가장 변방에 불과했던 이 광주에서 일어난 소유 사태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라고 청나라가 설명해 주니, 알겠습니까? 설명해 주니 조선도 이 1차 아편전쟁의 어떤 패배 소식을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본만은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네덜란드 상인들이 전해줬던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중국의 무능함과 어떤 이런 어떤 모습을 갖다가 철저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갖다가 일본은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서양과 함부로 전쟁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정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함부로 서양 애들과 접촉에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하는 정책을 선회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얘들아 1853년에 한 남자가 왔어. 에도만에 왔어요. 알겠습니까? 에도만에. 에도가 지금 어딜까요? 에도. 일본의 에도가 어딘지 잘 모를 텐데 에도는 지금의 도쿄입니다. 알겠습니까? 과거에 도쿄는 에도라 불렸었어요. 알겠습니까? 에도. 그래서 에도 앞바다에 이 페리라고 하는 미국인이 등장하여 뭘 요구했겠니? 갑자기 요구하는 건 뭐 당연하죠. 문호를 열라, 개항하시오 하던 요구했었어요. 일본은 이때 잔뜩 쫄았죠.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서양 애들하고 싸웠다 보면 박살날 수도 있다. 전쟁을 해야 할까 말아 할까, 해야 할까 말아 할까 하다가 통상을 요구하는 이 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을까? 개항했을까 안 했을까? 개항을 임태영씨 개항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당장은 결정할 수 없으니 1년 뒤에 오면 1년 뒤에 다시 일본을 방문해서 오면 그 결정 내용을 갖다 알려주겠다. 놀랍게도 페리는 1년 뒤에 왔을까 안 왔을까? 1854년에 페리가 다시 왔어요. 태영아, 페리가 다시 왔을 때 개항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일본이 개항을 했을까 안 했을까? 황금이 개항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을 갖다가 뭐가 보냐면 이 1타친 조약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한국을 개항하는데 시모다, 하코다테 이 두 가지 중국 항구를 갖다가 이제 열게 되죠. 여기 어딘지 잘 모르잖아, 맞죠? 뭐 그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시모다는 지금의 뭐 도쿄 근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도쿄 근처 여기가 시모다라고 있었고 저기 홋카이도 근처에 여기 하코다테야. 알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몇 개의 항구를 열었다. 처음에는 이제 2개 이렇게 항구를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에게 개방한 거지. 서양인에게 개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본의 개항입니다. 야, 근데 얘들아, 시연아, 쌤이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이 시점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삼국의 개항을 갖다 배우는 거잖아, 맞지? 우리는 더 강화도 조약 해가지고 일본에 개항했다는 거 다 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맞지? 근데 지금 중국과 일본의 개항을 갖다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계속 하고 있어요.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시연아, 내 말 듣고 있니? 들리니? 잘 들리죠? 마이크가 잠깐 보자. 잘 들리네. 잘 들릴 거예요. 자, 얘들아, 시연아,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생각해봐. 이거 지금 시연아, 우리 방송 우리 실시간 수업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도 하고 해야지 좀 이렇게. 시연아, 이거랑 큰 차 있죠? 응? 뭐 같아? 네, 모두 시연이에요. 시연이가 2명 있어요? 추시연이가. 추시연. 너. 이 2개 중에 2개 중국과 일본의 개항 과정인데 큰 차이점이 뭐라 생각해? 한번 생각해봐요. 이 시점에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억지로, 중국은 좀 억지로 한 거면 일본은 좀 일본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자발적인 것 같아, 이것도?
이게? 아니 이거 네. 대포 들고 와가지고 개항해 무력적으로 위협한 건데 페리가 아, 그래요? 얘가 찾아가지고 열어줘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대포 들고 와가지고 아니면 전쟁 친다 어떡할 건데 이게 위협적으로 연 거예요 사실 이거 그런 차이점이 있어 둘 다 서양에게 영국한테 미국한테 개항한 거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쌤 이제 이 시점에서 답을 얘기할게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뭐냐면 청나라는 전쟁을 해서 패배하면서 개항한 거고 얘들은 전쟁을 했니 안 했니? 전쟁 안 했습니다 그냥 미국에게 위협을 받고 그냥 스스로 쫄아서 개항한 거라고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알겠습니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게 적절한 대응인지 너네 생각해봐 물론 이 중국이 어떤 패배했다는 것 자체가 무능함을 드러낸 건 맞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지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 집에 너네 손님 아닌 도둑놈이 찾아왔어요 도둑놈 뭔 정체를 알 수 없는 애 찾아왔어 아버지가 당연히 안에 계시겠지 그러면은 막 문 두들기고면서 문 열어 하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 아버지가 여기 뭐야 꺼져 너네 뭔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난리야 계속 그래도 문 두드리면 어떻게 해? 나가서 싸워야죠 이게 적절한 대응인 거예요 사실은 시원하 맞죠? 근데 일본은 어떤 거냐면 밖에서 손님이 왔어 그 도둑놈이 되게 무섭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강도 같은 놈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스스로 쟤하고 감정 상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안 되겠다 그냥 문 열어주자 푹 열어줘가지고 막 계약을 막 해준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게 맞아? 맞다 틀리다를 논하긴 그렇지만 이게 과연 옳을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일본은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본은 이렇게 개항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드러냈냐면 이 당시 일본을 지배했었던 막부 정부 쇼군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그 에도 막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물론 얘들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그것도 무능한 거지만 알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지배층 자체였던 이 당시 통치자들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라고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막 반발이 일어납니다 뭐 미쳤냐고 왜 그렇게 개항하냐고 이해됩니까? 왜? 야 쌤이 적대되겠지만 화장실 가는 거 자유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갔다가 돌아오면 돼 갔다가 안 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알겠습니까? 갔다 오고 돌아와 쌤 수업은 재밌어요 놓치면 아깝습니다 알겠습니까? 갔다 와 오케이? 자 이렇게 갔다 가세요 잠 오면은 약간 머리 이렇게 두들기면서 잠 깨고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은 이 당시 이 일본을 지배했던 지배층이 무능함을 드러내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야 다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은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에도 막부를 비판했던 이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이 막부 정부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너네 왜 이렇게 개항하냐고 그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개항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지배층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를 메이지 유신이라 불러 나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메이지 유신의 과정 자체를 갖다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해 나가게 되는가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개항 때문이었었어요 개항 과정이 달라 다시 말하면 청나라는 개항은 했지만 지배층 그대로 있니 없니? 지배층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개항을 추진했던 거야 물론 2차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북경이 틀렸다고 설명했었지 그러면서 지배층 스스로 우리가 너무 서양에게 뒤처져 있구나 스스로 깨달았고 그래서 스스로 이 지배층 스스로 개혁을 하기 시작해 일본은 지배층이 바뀐 상태에서 개혁을 시작해 이게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둘 중에 약간 중국하고 비슷해요 지배층이 바뀐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 고종이었고 고종은 개화파들을 등용하여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델이 중국이었나 일본이었나? 처음에는 알다시피 중국이었죠 맞죠? 중국이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했던 개혁 그게 양무운동이었거든요
그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여 개혁을 추진해 나갔죠.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그게 온건개화파라고 배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반면에 일본식 모델을 갖다가 계속 주장했던 그 정치개혁 모델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조선에서도. 그 사람들이 누구였니? 김옥균을 비롯하여 급진개화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죠. 오케이? 우리는 그 둘이 맞싸우다가 결국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승리한다기보다 결국 어느 모델로 붙여지게 됩니까? 아니, 승리한 것도 없죠. 둘 다 계속 싸웠죠.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청나라 모델이 아니었다는 걸 이게 판명돼서 1894년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게 되고 그게 가보기였지. 왜 모를 거야? 중학교 때 했는 거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면 잘 모를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나갔는데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여튼 일본은 이렇게 하여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본론으로 차근차근 나가봅시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우려고 쭉 나가봤어요. 추시면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유튜브 다시 봐. 다 찍어놨으니.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뭐 개항해가지고 온건개화파하고 뭐 급진개화파가 있었네? 걔네는 또 뭘까? 뭔지도 모르고 막 외웠고 그 다음에 그냥 갑신정변이 뭘까? 잘 모르겠어. 그냥 외웠고 했지만 우리가 이게 종합적으로 좀 큰 틀에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까? 역사는 그러니까 코끼리 털 만지는 정도만 가지고 보면 다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정치 세력들이다. 자, 하여튼 일본은 이렇게 개항했고요. 두 개항을 초기에 개항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이 여기까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반도 설명해 줬는데 뭐 그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 1854년에 일본이 이렇게 개항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개항을 요구해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잖아. 더 많이 물건을 팔고 싶고 이익을 남기고 싶고 그게 2차 아편전쟁의 계기였다고 설명해 줬잖아요. 맞죠? 미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의 항구 가지고는 별로 이제 뭐 세 발의 피고요. 알겠습니까? 더 많은 항구를 열어서 미국이 어떤 산업적 이익을 취하고 싶었겠죠. 알겠습니까? 게다가 이거는 사실 뭐 상업적이라기보다 이제 뭐 물을 얻거나 간단한 어떤 기항지 정도였던 항구를 연 것 뿐이었어요. 본격적인 통상조약은 4년 뒤에 이루어졌던 1858년에 이루어졌던 이 조약입니다. 책에도 나와 설명하고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원래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또 다시 하나가 더 나와요. 딴 거 없고요. 그냥 이 본격적인 상업 조약인 거야. 이거 통상이라고 하는 게 무역이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겠다는 거야. 당연히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놔야 돼. 알겠습니까? 너랑 나랑 이제 거래한다. 물론 이게 연애하는 거 다르지만 너랑 나랑 이제 사귄다. 약속 해놓고 이제 넌 이거 지켜, 넌 이거 좀 지켜, 난 이거 좋아해, 넌 이거 좋아하니?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거 다 무역조약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수호통상조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당연히 이게 뭐 불평등조약이죠. 알겠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불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쓰게 되는데 당사자가 불평등하지 않으면 불평등 조약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다시 말하면 얘들아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우리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맞지? 근데 그 당시 일본하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조일 수호조규를 맺을 때 과연 조선은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그 당시에서는 너네가 핸드폰 사러 갔을 때 얘들아 핸드폰 사러 갔을 때 그 가게 주인이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이거 서비스 넣으세요. 요금제는 조금 비싸지만 괜찮습니다. 팍팍팍 넣었어. 괜찮은 거 같네. 턱 핸드폰 샀어. 그때는 이게 불평등하다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못 느끼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나 이거 모르니까 이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불평등 조약이라 배우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불평등한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난징 조약. 알겠습니까? 나중에 보니 열다 불평등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영사재판권, 협정관세 이런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우리 강화도 조약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할 내용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 당시에 개항지를 갖다가 더 넓혀요. 알겠습니다. 다른 반에 잘못 설명했는데 지금 2개를 열었는데 플러스 5개를 더 열게 돼. 4개를 더 열게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개항지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 알겠습니까?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영사재판권, 최국대우, 협정관세 뭐 이런 것들, 영사재판권,
재판권. 우리가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이라 배웠던 내용들 있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에 똑같이 적용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다시피 일본은 이렇게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걸 나중에 어디에 되돌려줬을까? 어디에다 되돌려줬어요? 맞죠? 우리하고 강화도 조약 맺을 때 똑같이 맺게 되죠. 더 불평등하게 자기가 당했던 것 같다가 우리 진짜 바보같이 일본한테 이걸 똑같이 이제 강요받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일본도 이렇게 개항하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불평등 조약을 영국과 미국과 맺은 거였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은 전쟁을 통하여 개항했지만 지배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과정이었고, 얘네들은 지금 당장은 지배층이 유지가 됐지만 나중에 1868년이 되면 일본이 완전 붕괴됩니다. 알겠습니까? 10년 뒤네요. 1868년에는 일본의 지배층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개항하는 이 막부 정부가 붕괴돼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게 되고,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메이지 유신 세력, 알겠습니까? 걔네들이 일본을 제국주의로 탁 끌고 나가죠. 주변 국가 침략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 막부 정부가 붕괴되는 과정으로 나가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양국가의 어떤 개항 과정을 갖다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몇 분 남았나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끝낼 것 같지만 끝낼 수가 없어요. 재밌지 않니? 진정아, 재미없어요. 고개를 방금 흔들었어요. 이렇게 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렵나 왜 이게? 시연아, 이 내용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지? 네. 그렇죠. 이거는 너네 한국사에서 다뤄본 적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이거 알고 난 뒤에 우리 강화도 조약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 알겠습니까? 이게 동아시아사에 나오는 거야, 사실. 2학년 때는 선택 과목 중에. 자, 좀 아침 시간이라서 많은 걸 하기 싫지만 다른 반도 요거 끝나고 난 뒤에 요거 주제 2번은 조금 하고 끝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이제는 이거 끝나고 나면 조금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렵지 않지? 이거 어렵나 이게 그러고? 얘들아? 나만 쉽나? 자, 한번 지울게. 그래서 뭐 웬만하면 안 지우지만 원래는 이 개항 과정을 갖다가 1시간이 끝내야 되는데 30분에 웬만하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주제 2번 흥선대원군의 집권 과정,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부분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로. 진짜 조금만 할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분 만에 간단하게만 하고 되게 중요한 내용은 사실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알겠습니까? 그냥 이제 일단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흥선대원군의 원군 군의 집권과 내정기. 적었어요. 자, 간단하게 하는 게 이제 일단은 집권 과정만 얘기할게. 집권 과정만. 알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내정개혁의 내용들이야.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야, 사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 요 파트는. 알겠습니까? 없고 그냥 요 지금 집권 과정은 우리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19세기라고 되겠죠. 세기 초의 조선의 상황만 좀 파악하고요. 마칠게요. 알겠습니까? 요 내정개혁 얘기는 넥스트.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알겠나요? 우리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은 이제 개항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치게 되는데 아니 무슨 거 아니네. 우리는 19세기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19세기 초반은 어땠나요? 1800년대 초반, 다시 얘기하면 1800년대 초반에 정치가 중학교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학교 때 조선 후기를 배울 때 기억나는 왕은 딱 2명밖에 없죠. 사실 기억나는 왕